자, 이번 시간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구분 격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16년도 귀속 사업자에 대한 부분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업무용 승용차는 일반 그 사업자는 적용하지 않고 복식부기 의무자 중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만 적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범위가 굉장히 많이 확대됐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 적용 대상자 및 적용 시기를 한번 보시면 자, 복식부기 의무자 중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2016년도부터 적용을 하고 있었고요. 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외의 복식부기 의무자는 17년도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주의해 주시고 간편장부 대상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법인의 경우에는 모든 법인이 다 적용이 되고 있었지만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구분해서 복식부기 의무자만 17년도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동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동차, 즉 개별 소비세법에 따른 승용차는 전부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관련되는 내용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제외되는 내용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업무에 사용한 종업원 소유 차량의 적용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사업자 소유가 아닌 종업원 소유 차량은 종업원 소유 차량을 사업의 업무에 이용하고 이용한 소유 차량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교통비 등으로 구분해서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례 부분을 한번 보시면 차량 정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동차 수리 고객에게 수리기간 동안 빌려주는 임대 차량은 적용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그러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자,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회계관리 쪽에 기초정보관리에 가시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업무용 승용차를 먼저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등록을 하는데 등록할 때 우리 메뉴에 보시면 차량 번호, 차량 종류,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 뭐 출퇴근 여부, 그 다음에 운행기록부 사용 여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메뉴 내용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46페이지에 보시면 필요한 정보에서 차량 번호, 차종과 관련되는 부분 확인하기 위해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이 있어야 되고요. 임대차 여부, 임차 기간, 즉 렌트나 리스의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운행기록부 사용 여부, 출퇴근 사용 여부,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제 법인의 경우에는 보험 관련해서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 해서 자동차 보험 증권을 살펴봤습니다만 개인은 그러한 부분이 없습니다. 보험과 관련되는 내용은 확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기본사항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적용을 하실 때 자, 차량 관련되는 부분을 차량 번호, 차종을 적용을 하시고 고정자산 계정 과목과 고정자산 코드명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감가상각비와 자동차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경비에는 감가상각비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를 연결시키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메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감가상각비는 우리 고정자산 등록에서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 차량을 조회를 해보시면 차량 자산명별로 감가상각비가 적용되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메뉴와 연결시키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11 111이라고 하는 1번 차량은 차량 운반구에서 고정자산 코드명 말풍선을 눌러보시면 차량이 나옵니다.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 쪽에 차량을 등록하실 때에도 차량 번호로 등록을 해 놓으시면 업무용 승용차와 연결시키는 방법이 훨씬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비용 계정 과목 세분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형태냐면 우리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의 내용을 보시면 많은 계정 과목 중에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계정 과목 어떤 걸 쓸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메뉴에 보시면 컨트롤 F4 해서
업무용 승용차 일괄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차량 유지비와 관련해서 지출되는 차량과 관련해서 지출되는 비용들을 보면 세금과 공과금, 임차료, 수선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이런 계정 과목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필요한 부분들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해서 기본적으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문제점은 뭐냐면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경비만 이러한 계정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세금과 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우에도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임차료도 그렇고요. 수선비도 그렇고 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경비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 전표를 입력하게 되면 자, 전표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경비 유류대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업무용 차량 정보라고 해서 업무용 차량 어떤 차량과 관련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등록을 해달라는 겁니다. 구분해서 등록을 해달라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다른 전표를 입력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세금과 공과금 입력하면 이런 팝업창이 뜨는 불편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을 한 부분은 우리 교재의 47페이지에 있습니다. 47페이지에 비용 계정 구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따로 설정을 하겠다라는 부분이죠. 업무용 승용차를 이렇게 일괄 등록하지 않고 특정 계정 과목을 하나를 만듭니다. 자, 860번 업무용 차량 유지비라고 계정 과목을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성격은 일반 경비로 선택을 합니다. 3번 일반 경비 선택을 하시고 표준 재무제표에서 마을풍선을 통해서 차량 유지비로 표준 재무제표에 반영이 될 때 이 부분 차량 유지비다라고 해서 차량 유지비가 되도록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여부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업무용 승용차로 1번에서 여로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업무용 차량과 관련되는 모든 필요 경비는 860번 계정 과목을 사용하면 훨씬 편하게 적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무제표를 출력을 할 때 합계잔액시산표라든가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전표가 입력되어 있는 부분에서 보시면요. 자, 업무용 차량 관련되는 비용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계정 과목을 별도로 분리하는 부분이 좀 눈에 거슬린다라고 하시면 우리 제출용으로 한번 보시면 판관비에 업무용 차량 관련되는 경비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 부분은 F4번 통합계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차량 유지비를 822번과 860번을 통합해서 표시하도록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출용 재무제표를 출력할 때는 차량 유지비 안에 업무용 차량과 관련되는 경비까지 통합돼서 표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비용 계정을 별도로 설정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훨씬 편하다라고 봅니다. 자, 48페이지에 업무용 승용차 비용 관련되는 법의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 그 다음에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 이런 비용까지 전부 다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주의해서 봐주시고요.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전표 입력할 때 업무용 차량 관련되는 정보에 대한 팝업창이 이렇게 별도로 나타난다라는 부분 제가 아까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러한 업무용 차량 정보는 F2번을 통해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 의한 정보를 선택해서 등록하고 비용에 관한 비용 성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서 이렇게 비용을 구분해서 등록을 해 주셔야 우리 추후에 세무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등록된 내용을 갖고 세무조정을 진행을 해보면요. 자, 우리 재무회계의 장부관리원에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비용 현황이 있습니다. 자, 비용 현황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전체로 해서 조회를 해보시면 차량별로 구분 입력된 업무용 차량 관련되는 비용들에 대한 정보들을 총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현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 내용이 있습니다. 내역도 한번 조회를 해보시면 전표에 입력된 부분을 차량별로 유류대해서 쭉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관련 비용 합계 마찬가지로 조회해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차량별로 유류대 얼마, 보험료 얼마, 수선비, 자동차세, 기타 임차료 총액 얼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감가상각비는 빠져 있죠.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50페이지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법인과 달리 가입 여부 상관없이 인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 51페이지에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운행 기록부는 업무 사용 여부에 대한 부분인데요. 업무 사용 여부는 업무용 사용 거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업무용 사용 거리는 제조시설, 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 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 관련되는 업무 수행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거리를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양식이 있으니까 참고로 봐주시고요. 자, 업무 사용 비율은 승용차별 총 주행 거리분의 승용차별 운행 기록 등에 의한 업무용 사용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업무 사용 운행 기록부는 우리 프로그램에서 보시면 회계 관리에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가 있습니다. 운행 기록부가 있는데, 자, 이 운행 기록부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회사에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런 형태로 매 일별로 그러니까 출발일자, 출발지, 도착지에서 주행거리 해서 누적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누적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데 사용 목적의 내용을 보시면 비사업용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비업무용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등록이 되게 되면 자동으로 업무 사용 비율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업무 사용과 관련되는 부분 운행 기록부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는 우리 엑셀로 업로드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엑셀로 업로드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업무 사용 비율만 계산을 하셔서 우리 세무조정 시에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 정리했습니다.